이 방송은 100% IT 편파 방송, 대한민국 IT 선순환 필터링 방송이므로 과도한 의혹과 해석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42 years starts.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르는데 안 갈 수 없다.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함에 협조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할 거라면 이민 가라. 영장 집행유예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일시적 안전을 위해 파는 사람은 안전과 자유를 얻을 자격도 없고 둘 다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멤버 42년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멤버 42년의 조기자입니다. 네, 정프로입니다. 네. 오늘 요즘 좀 바빠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회사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회사도 바빠요? 회사 일도 바쁘고 메신저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막 말을 걸어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 하여튼 요즘 뭐 이래저래 다들 바쁜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저희 발가락 씨도 못 나왔고 그렇죠? 네, 뭐 겨울을 대비해서 벌어놔야죠 이제. 맨날 얘는 야근이 많아서 야근이 많아서 문제지 뭐. 이제 가을이 됐고 이제 옷들도 보면 뭐 저도 잠바를 입고 있고 이제 긴팔을 입고 있고 가을인데 어디 여행 안 가요? 집에서 애 봐야죠. 이번에 연휴도 있었는데 가족들 어디? 집에서 애 봤죠. 근처에 이제 아직 애가 좀 어리니까요. 그래서 근처에 뭐 여기 뭐 인사동하고 삼청동에도 잠깐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외에는 뭐 집에 있으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뭐 배달해서 시켜 먹고 그래요? 저는 많이 먹죠. 치킨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 치킨. 네, 집사람이랑 둘 다 워낙 좋아해서. 그럼 딸도? 애도 먹어요? 애기도 이제 살만 발라서 조금씩 먹어요. 치킨을 많이 시켜 먹는구나. 네. 뭘로 시켜요? 어플? 요즘에는 그전에는 그냥 어플을 잘 안 썼는데 요즘엔 또 뭐 할인 쿠폰 주는 게 있어서 뭐 요기요 뭐 이런 거? 뭐 요거 좀 쓰고 있죠. 할인 쿠폰만 첫 주문에만 주는 거라서. 그 요즘 그 말이 많대잖아요. 네? 그 수수료 장난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뭐 월 정액을 내고 또 수수료가 뭐 7% 이상 된다고 하기도 하고. 피지사 결제 수수료보다 높은 것 같아요. 훨씬. 아니 뭐 그게 다 광고겠죠. 광고에 부담해서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건데 그렇게 전화도 오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던데. 하여튼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전단지나 이런데 보고 저는 뭐 전단지 보고 전화하는 것 같아요. 되려 집에 항상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전화하면 그 전화번호 이제 입력에 돼 있으니까 맛있다 싶은 중국집이나 이런 데는 꼭 입력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 맛이 다 다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는 집은 까먹지 않으려고 꼭 메모를 해놔. 그래서 다음에 또 시켜 먹으려고. 치킨집도 그러지 않아요? 시켜 먹는 데만 시켜 먹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 핸드폰 연락처에 아예 그룹이 있어요. 그죠. 배달 해갖고 배달 시키는데 그룹이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요기요나 뭐 배달통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요기요 배달통이 있는 거지. 맛집은 내가 더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뭐 그 뭐야 닭 업계에서는 닭값은 안 올랐다. 하림닭 이런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농산물도 뭐 사실 그래요. 아유, 야 옛날에 재래시장에서 닭 잡아다가 바로 튀겨주는 게 제일 낫었어. 맛도 좋고 양도 그래, 많고 가격도 싸고 최고. 그게 맛있었어 진짜. 그 옛날 그 노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생각나네. 아유, 도시락 그거 그 네모난 그 도시락통 거기에다가 그 가면 양도 많고. 제조 과정을 옆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치. 닭이 살아있는 것부터 죽어가는 걸 다 봤으니까 털을 뽑아가는 거 완전. 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덜커덩 소리 나면서 애들이 돌려가지고 막 털 빼고 삶고 막. 그런 세대를 살아왔던 우리인데 지금의 이런 배달 어플을 바라보면서 참 이걸 좋아라 해야 될지 좀 씁쓸하긴 합니다. 먼저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용자의 마음을 더 깊게 헤아리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본인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뭐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씩 이제 카카오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큰 이슈잖아요. 매우 뜨거웠잖아요. 뜨거워 죽겠어 하여튼간 이거는. 그리고 어제 갑자기 그 늦은 저녁 6시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 다음 카카오에서 불러가지고 말이죠. 기자들 거기서 퇴근 늦게까지 하게끔 만들고 말이야. 거기서 뭐 저는 그냥 최세훈 대표랑 이석우 대표 둘 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공동 대표다. 근데 보니까 이석우 대표 혼자 나오게 됐고, 거기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감청 영장에 대해서 10월 7일부터는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사항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그런 감청 영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얘기한 거 들었나?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대들지도 못하고 뭐 그런다고 좀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한번 좀 개기지 10조인데 한번 좀 개겨보지 그랬는데 텔레그램 그 개발자처럼 한번 좀 그렇게 얘기라도 해보지 그랬더니 현실성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이 사람은 끌려가도 다음 카카오에서는 그냥 냅두겠다? 책임지겠다 했으니까 이런 얘기인 건가? 응?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그냥 면피하려고 쇼잉업이야? 쇼에 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왜냐면 현실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영장 갖고 와서 자료 내놔라 그러면 제 생각엔 법적으로 영장을 갖고 왔으면 법원에서 확정된 게 왔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범위와 그리고 줘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의 명확한 구분과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딱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나는 왜냐면 다음 측에서도 있었을 거고 카카오 측에도 있었을 그 법무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자문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검토도 한 번을 제대로 검토를 못한다? 그리고 행동을 이따위로밖에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법무팀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무팀은 뭐 다른 것들은 되게 민감하게 자기네 회사 입장에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즉각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동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분은 법 판단을 안 한다? 이거 웃기는 거고 감청영장을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감청영장을 거부를 해도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판례가 있대요. 그냥 문자 서비스 하던 애가 이게 감청영장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를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서버 단에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건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 감찰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법무팀에서 제대로 미리 사전에 얘기도 그 파악을 못했다는 거지. 그런 거를만 알고 있었으면 이런 판례가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못 준다. 우리는 불응한다라고 하면 될 것을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 갖다 줘버리고. 그냥 알아서 또 필터링해서도 주고 골라서 주고 했던 건데 이제 와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아니라 이것도 좀 그런 게 뭐냐면 이서구 대표가 10월 1일 날에 기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불렀다 그랬잖아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트까지 불러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서구 대표가 그랬대잖아요. 뭐 부르는데 안 갈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협조해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며칠 안 돼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어디서 봤던 거랑 똑같다고 그런 데자뷰가 보여진다고요. 내가 몸통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거랑 뭐 나는 솔직히 아니로 그래요. 그렇게 믿음직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둘째 보면 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장 집행 이후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외부 전문가를 모신다.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꼭 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그 당사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는 그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절차를. 그러니까 영장 집행 이후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 사실을 해당자가 알리기 위한. 네. 다시 또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나 보죠. 그럼. 아니 뭐 했다고는 하는데 알려주긴다고 하긴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나는 왜 그걸 꼭 끝난 다음에 알려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되게 준법 정신이 강한 애들이라는 자기네 그 잣대에 있는 그 준법 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개발자처럼 이런 거 받았는데 그냥 사이트에다 공고해 버리는 이런 식의 그런 용감함은 없는 거지. 또 법을 만들겠다 그런 절차를 만들겠다 하니까 뭐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음 카카오는 투명성 리포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발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첫 보고서가 이제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 투명성 리포트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외부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뭐 그 공개한 건수를 공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아져 있는 거를 이제 연말에 공개하겠다는 건데. 지금 구글이나 몇몇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글도 연말마다 뭐 몇 건을 공개했고 뭐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것도 제대로 공개를 그러니까 신뢰라 믿음과 신뢰라는 게 중요한 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으면 쟤네는 쟤네는 사는 말이 다 맞겠지 할 텐데 뭐 지금까지 뭐 할 것 뭐 뻘짓거리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쟤네들이 과연 그거를 100% 다 공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믿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구글이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얘네는 고민한 것도 아니네. 그냥 구글이 그냥, 했던 거 그냥 우리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네. 이게 무슨 투명성 리포트가 아니라 당연한 리포트 아닌가? 그럼? 투명성 리포트야. 그동안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리포트가 투명한 건가 그럼? 종이 자체가? 투명 비닐에다 쓰나요?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제는 서버 보관 기간은 2-3일로 단축했다. 그리고 서버 2-3일 저장되는 내용도 모두 올해 안에는 암호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다. 이건 이제 텔레그램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거죠. 이제 프라이버시 모드를 쓰면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고 수신 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단말기에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요거 좀 애매한데 종단간 암호화 기법을 도입해 서버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얘기했고 1대1 대화방은 연내, 그룹방은 내년 1분기 내, PC 버전은 내년 2분기 내, 수신 확인된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기능은 내년 3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종단간 암호화 있잖아요. 그 PC와 모바일이 분리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암호화가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힘든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석우 대표 답변은 가능한다는 걸 찾았다. 근데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해서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전공이 이쪽이라 조금 나의 그 짧은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이게 메시지가 날아갈 때 저 보낸 사람이 암호화를 해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건 반대쪽 끝에서 받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는 암호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서는. 그래서 받는 사람만이 그걸 풀 수 있는 거죠. 보게 돼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종단간 암호화인데 뭐 핸드폰 모바일 폰 옛날 PCS 폰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나왔을 때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종단간 암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왜 PC랑 이런 게 좀 호환이 어렵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뭐냐 얘기가 나오는 건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보냈어요. 그거를 풀 수 있는 건 상대편 핸드폰에만 있어야 되는데 PC 버전까지 호환을 하려면 여기 핸드폰에서 보낸 거 저쪽 PC에서도 그걸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니면 이쪽 PC에서 보낸 게 이쪽 핸드폰에서도 보내는 거. 그렇게 되면 암호를 풀 수 있는 게 핸드폰에만 갖고 있는 건 쉬워요. 핸드폰 기기는 한 개니까. 그 번호로 개통되는 건 하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에만 암호 풀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 문제인데 얘를 PC에다 설치해야 된다. 그래도 그 암호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PC를 여러 대 하면 여러 대에다 설치하면 여러 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PC라는 건 이 사람이 로그인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로그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진짜 그게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PC 하나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크립션 그러니까 암호를 디코딩하는 게 그 PC에 사용자가 여러 사람이 로그인하면 그 사람 아이디마다 다 디코드가 들어가야 디코드 그 뭐냐 코드가 들어간다. 값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상 보안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쨌든 그게 남아 있다는 있게 되는 거니까요. 디코딩하는 값들이 거기 남아 있는 게 되니까 그 PC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안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공용화된 PC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죠. 바로바로 이렇게 삭제되지 않는 이상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메시지가 저장되고 안 저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암호 디코드가 들어가 있네. 디코딩 할 알고리즘이 거기 남아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라 그러면 뭐 설치할 때 뭐 핀티펜에서 그 인크립션 코드를 다시 일로 보낸다. 뭐 서버에 있던 걸 보내준다. 뭐 이런 거 하면 결국에는 다 그냥 보안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PC 버전이 그걸 반영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여기 얘기는 이제 PC는 내년 2분기에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뭐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내년 2분기까지는 그냥 지켜봐야 된다는 거네요. 예. 어쨌든 뭐 정프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기술적으로. 그렇죠. 보안적인 부분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얘네가 앞으로는 감청 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투자돼야 될 그리고 개발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엄청 투자를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끝맺음을 한 건데, 오늘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이 기사들을 보고 난 그 네티즌의 반응은 난립니다.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뭐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가 가장 날림성 발언이라고 평가되는 것 같고요. 현실성 있느냐? 못 지킬 건데 왜 던져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다른 대책들도. 근데 이게 오늘 기사 보고 좀 웃긴 게 뭐냐면 어제 13일에는 이석우 대표가 이런 긴급 기자 회견을 하고 머리 조아리시고 고개 숙여가면서 죄송하다. 앞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 오늘은 최세훈 대표가 공동대표인 최세훈 대표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다음 카카오 합병 상장 기념식에서 새 출발을 알리는 북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시기 이제 오늘 추가 상장으로 해서 이제 더 늘어난 거예요. 엄청 비싸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 뭐 총액 1위로 이제 반박에 1위로 올라간 거죠. 네. 요게 이제 어제 그제까지만 보면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작점의 금액으로까지 떨어졌다가 거품이다 어쩐다 얘기가 많고 있는데 상장 전에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겠나.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네티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루 전날에 급하게 그 늦은 시간 6시에 네. 기자들 불러다가 쇼잉한 거 아니냐. 그 기자회견에 나왔던 얼굴로 또 거기 금권거래 가서 그 북치고 있으면 그것도 모양새 안 빠지니까 한 명은 여기서 이거 하고 고개 숙이고 야 공동대표 잘 뽑았다. 야 한쪽은 뭐 사과하고 한쪽은 북치고. 딱 그렇게 해서 둘 나오는 거죠 뭐. 사실상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꼭두각시 같은 건데. 그렇죠. 저 뒤에 있는 그 김범수 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있고, 뭐 1대 주주, 2대 주주인가요? 텐센츠가 이제 중국의 텐센츠가 이제 2대 주주로 돼 있는데, 난 얘네도 좀 웃기는 게 텐센츠가 2대 주주인데, 네. 텐센츠가 중국에서 그 갖고 있는 메신저가 있어요. 위챗을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챗 이용자가 6억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2대 주주야. 네. 다음 카카오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네. 아니면 다음 카카오를 더 이상 그 글로벌 시장에서 못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나가려고 그러나? 막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어떤 의도는 있겠죠. 내부적으로 하여튼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다음 카카오가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난 좀 과거로 좀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일단 다음 카카오 전에 카카오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했을 때에 네. 근데 이 당시에 카카오가 만들었을 때 초기 때는 수익이라는 수익 구조가 당초에 뭐냐 이 카카오톡이 무료로 막 제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말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무료로 경영난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맨 처음에 초기에는 네. 남들도 다 그랬고 근데 나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자꾸 그 카카오톡을 이제 좀 안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그래도 카카오톡인데 그래도 우리한테 무료로 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까지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티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나는 그 김범수 의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네이버다 이 사람은. 왜냐 네이버가 처음에 사이트를 만들 때 그 이혜진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약장사 마인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카카오톡 자체도 약장사 마인드에 시작한 거란 거지. 무료로 하되 좋은 서비스를 많이만 사용하게 한다면 그 안에다가 이제 뭘 갖다 집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만 모아놓으면 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이버다. 이 카카오는. 그러니까 카카오의 그 지금의 그 모습이 된 거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쓰기 시작하고 이용자가 뭐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런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고 그 플랫폼을 만들고 게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게임이 주된 거였죠. 그렇죠. 예. 한 게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게임의 중요성을 알거든. 그 네이버 자체도 사실상은 맨 처음에 시작되는 비리비리 했잖아요. 네. 한 게임과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난 거잖아요. 그럼요. 그 고스톱. 이 게임 하나로 네이버가 성장한 거예요, 사실상. 나는 이 카카오톡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이버와의 전례가. 어쩌면 이렇게. 일단 사람 모아놓고 일단 사람 애니팡 하나로 카카오톡이 팍 떠버렸고 플랫폼 자체가. 그러면서 카카오톡 연동 게임 개발에 거의 붐처럼 막 일어나서 뭐 하루에 뭐 500개씩 그 심사가 들어온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 안에다가 그다음에 플러스 친구라는 것들을 광고를 만들고 그거 하는 것도 유료로 다 전환되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런 스팸적인 광고들이 많아지는 건 잘 된다는 거야. 그 서비스 자체가. 옛날에 그렇게 사라져간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서비스들. 그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IT 쪽은 거의 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게임이 됐든 모든 서비스들이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무료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고 뭐 돈도 안 들고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유료 상품이 나요. 제일 먼저 광고부터 시작하죠. 광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유료 아이템들 나오고 막 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쓰는 사람들은 스팸, 거의 뭐 스팸성 광고라든가 막 이런 게 많으면 그때쯤 되면 그런 게 없는 이제 신생 메신저라든가 게임이 다시 또 있어요. 그걸로 다 넘어가요. 넘어가 다시 그렇게 해요. 항상 그게 반복이에요. 게임도 잘 보면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뭐 FPS 게임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돈을 내요. 처음에 유저 모으려고 무료로 하니까. 그래서 무료로 한참 하다가 보면 이제 게임 안에 광고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슬슬 이제 시각공해가 생기죠. 아이템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아이템이 이제 유료 아이템이 막 생겨요. 저는요, 그러면 게임을 접어요. 다른 게임이에요. 똑같은 게임이 거의 같은 게임이 딴 데 또 있어요. 거기 이제 무료로 시작하는데 거기 가서 또 해요. 그래, 현질에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계통에서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데 돈 안 쓰거든요. 돈 써서 그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뭐 그쪽 업체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내가 필요한 것만 제공해주면 충분히 하나만 죽어라 주구장창 쓰지 않아요. 충분히 다른 거를 쓸 각오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동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공해를 막 수많은 스팸 막 요즘에 카카오톡 짜증나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광고 근데 겁나 날라와요.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떠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다가 싫으면 내가 무슨 여기에 족쇄맬 이유는 없잖아. 그건 당연하고 보고 180만이 됐대요. 텔레그램이. 180만의 회원이 늘어났는데 근데 그들이 다 카카오도 하고 있고. 그럼요. 둘 다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뭐 삭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카카오톡 자체를.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혼자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지인들나 이런 아직까지 인맥된 것 정리가 그들이 다 넘어가지 않으면 그쵸. 그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사실은 감청이라는 거를 내가 당할 만한, 내가 뭐 감청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손해볼 거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민감한 대화를 굳이 하지 않는 사람들, 일상적인 대화 이런 거 누가 검찰이 뭐 할 일이 없어갖고 나를 감청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우려죠, 일종의 우려. 그래서 저는 뭐 사이즈 망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갖고 텔레그램을 다 같이 쓴다 라는 건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그 당장에 그렇게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의 저는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우리는 사이버 망명도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좀 사람들의 요즘에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개판이에요, 진짜. 개인정보가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게 발로 차고 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내 주민번호는 이제 정보도 아닌 거예요. 개인정보도 아닌 거예요, 거의. 막. 그러네. 그리고 뭐 그래서 주민번호 노출 안 한답시고, 솔직히 저도 요즘에 그게 웃겨요. 주민번호를 노출 안 시키고 생년월일이랑 그걸로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뭐 핸드폰으로 뭐 인증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그런 것도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 이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막 다뤘어요. 정부 기관에서 특히나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 뒷전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뭐 우리는 사이트만 회원 가입할 때나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도 그 제3자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겨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그거 동의 안 하고 가입되는 사이트를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웃겨요. 그냥 법이 그거를 통지만 하면 된다라고만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그 표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나온 거죠. 사실은 그거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 사이트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트 뭐 이게 우리나라 100% 인터넷 그 시장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 서비스들 자체를 다 봐도 네. 다 그냥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지. 그냥 제3자에 공유한다는 거.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동의하는 것뿐인 거지. 사실상 그게 지금 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프라이버시 진짜 존중하는 걸로 앞서 뭔가 좀 어필을 하고 싶으면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이용 약관부터. 제3자의 정보 동의를 안 하면 이득이 없어야지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다 제공 동의를 하면. 그치. 그렇지만 제공 동의를 안 하면 그 이득은 없다. 하지만 내가 요즘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그거 동의 안 하면 가입 자체가 안 돼요. 이용을 못 해요, 아예. 그게 또 그 안에서 그 수익이 또 뭔가가 있고 네. 주고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거는 이용 약관부터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딱 보면 자명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네이버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그 많은 삼자들한테 내 정보가 쑥 가버린다는 거지. 그죠. 가묘로서 네이버는 이미 가입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지. 벌 수 있는 그 상황을 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 이게 카카오가 정부에 좀 사랑이 많았더라고. 사랑받는 게 많았었더라고. 아, 저도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나 이런 걸 몇 번 봤더니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많은 사랑을. 특히나 뭐 최수중 방통위원장의 그 카카오톡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애정. 하여튼 그 애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요게 예전에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카카오톡에서 보면은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 입력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이메일 주소 수집한다는 메시지를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이제 이용을 못 하는 거야. 이제 카카오톡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수중 그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인권위로부터 뭐 구체적인 공문을 받지 못, 그때 상황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별 문제 없을 거로 본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웃긴 거예요.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하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위치가? 되려 이제 그 인권위에서 얘기했는데 인권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법이 이게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연구해야 되는 게 방통인데 그 자기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 인터넷의 발전은 법규를 의식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루기 힘들대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일단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라고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이게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법이 저촉돼요. 그러면 법을 바꿔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이 카카오톡이 지금 위험에 빠진 거야. 최수중 아저씨가 빨리 와가지고 그걸 구해줘야 되는 거지. 카카오톡에 그 애정이 많으신 그 최수중 아저씨가 아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카카오톡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서비스하고 이러는데 그런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넣어서 보완해주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한마디 해주셔야지 나와서.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뭐 아무 말 안 하시고 뭐 어떻게?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하고는 태생부터가 다른 것 같아 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가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취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그렇게 정보 감시하는 거를 피하려고 피하는 그러니까 못하는 그렇죠 감시한 못하는 메신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고 카카오톡은 그냥 영리 단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라는 거잖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보안이고 암호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뒷전이었고 그 안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이용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낚을 만한 좋은 그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게임을 넣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만 더 집중을 한 거지. 이 부분은 좀 뒤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가 보는 거지 나는 뭐냐면 단순 비교는 사실은 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태생,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앱을 개발할 때 취지가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고 나쁘냐를 같이 메신저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죠. 나는 그냥 그 카카오톡은 그냥 지금의 카카오톡은 다음 카카오는 그냥 포털이야, 포털. 메신저를 가정한 포털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안에 이제 메신저도 있죠. 이제 다음 들어갔으니까 뉴스도 나올 거죠. 그 안에 쇼핑도 들어가죠. 뭐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금융 쪽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10월 달부터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이트온 메신저가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 금융권 관련해서는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뱅크월렛, 카카오 이 부분이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고 증권 플러스 포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 이렇게까지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건데 좀 어마어마해지지 않나? 어마어마해지죠. 이 카카오톡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도 지금 시작을 10조부터 시작했으니까 기업 자체를 스타트를 10조로 했으니까 이 부분만 잘 올해 안에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 엄청나게 또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그런 그 이소호 대표의 그 사과 아닌 사과가 있었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딱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순간 휙 가버리면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시장을 놓고 쉽게 포기를 못하지 않냐. 그렇게 들어보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보안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런 쪽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뱅킹 서비스 관련돼서 금융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맞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금융권에 대한 서비스를 할 때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점은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뭐 결제 쉽게 하고 편하게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아직 뭐 휴대폰에 대한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그쵸.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돈 거래를 핸드폰으로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게 정말로 확고부동한 보안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카카오가 그걸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신뢰가 갈 수 있냐는 거죠. 걔네들은 그렇지 않을까? 그냥 한 몇 년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좀 숙여 있으면은 이용자들이 그래도 불쌍하게 여겨서 다시 돌아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쓸게 만들겠죠. 솔직히 지금까지 뭐 많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해왔지만 특히 큰 기업들이 그거 아니면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뭐 우리 또 윗분들이 밀어주시면 또 얘가 전면으로 막 이거 아니면 다른 이게 모범 답안이야. 다들 다 이렇게 해.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 수많은 지금까지의 정책적으로나 이런 거야.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의 잘 나가는 기업들이 몇몇은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고요. 그런 정책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김범수 의장이나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옛날부터 이랬어. 몇십 년 전부터 원래 대한민국 IT는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왔던 거야. 왜 갑자기들 난리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이재용 그 다음 창립자가 뭐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할 거라면 이민 가라. 라고 그 마인드인 거예요, 그 마인드.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런 사실은 경쟁이라든가 대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어떤 분들이 막아주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대두되는 게 이제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에서의 서비스들도 국내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 국내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국내 뭐 정신 차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네이버랑 다음이 이런데 다음 카카오가 이런데 밑에 있는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오죽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그 예전에는 해외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많이 나갈 생각을 안 했는데 저도 항상 그랬어요. 사람들 다 네이트온 쓸 때 나 혼자 MSN 쓰고 있었고 막 이런 것들 종종 있었고 채팅 막 사람들 스카이라이프 이런 거 쓰고 있을 때
뭐 몇몇 애들끼리 뭐 ICQ나 이런 거 이런 거 쓰고 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그렇게 다른 해외 서비스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요즘 들어 지금 텔레그램도 그런 건데 우리도 알아. 우리 나갈 수 있어. 외부 서비스 아는 거 많아. 이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결국 뭐 양자택일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 서비스들도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려고 하던가 아니면 중국처럼 다 막아버리든가. 야 그거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어떤 특정한 단어를 걸면 네. 삭제된대.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게 했던 적이 있었대. 그게. 아니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필터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있죠. 어떤 단어를 어디다 썼느냐죠. 어디다 썼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게 조금 되게 좁아진 게 형이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무슨 단어 입력하면 안 나오는데 어디예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디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국내에는 거의 서비스가 네이버라든가 다음 몇몇 사이트한테 딱 국한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는 거야.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네이버고 그게 다음이 거지. 네이버에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PC통신은 다시 가야 되나? PC통신 가면 검열 없나? 검열 못 하려나? 아예 그렇지 않아. 더 하기 싫어요. 전화선만 꽂으면 바로 나오는 거구나. 더 하기 싫어요 거기. 오늘 일단은 이렇게 좀 그 다음 카카오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뭐 너무 복잡하니까 정리가 저희도 하면서 잘 안 되는 것도 있긴 한데요. 다음 카카오의 이런 그 사과하고 그 뭐 제대로 해보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믿음직스럽지 못하냐면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 그 유가족들이 아이들의 그 카카오톡 문자 좀 공개해달라고 협조 좀 해달라고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검경찰에서 그 조사한다고 했을 때는 막 복사본 잔뜩 갖다 주고 부모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건 이제 없다. 치를 위해서 없고 그러면 복사본이라도 카피된 거 있으면 줘라. 자기네 삭제해 버렸다.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응? 그때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가족분들한테 저희가 저 자료를 다 만들어놨는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 제대로 된 놈들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뭘 잘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런 신뢰와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문제고요. 앞으로 당신들이 그 다음 카카오가 바라보는 그런 비전들이 너무나 구태의연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텔레그램과 다음 카카오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예? 카카오는 그냥 포탈이에요. 포탈. 휴대용 할 수 있는 그냥 모바일상에 있는 네이버 같은 포탈이에요. 포탈. 본인이 정말 앞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 그다음에 그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들을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고, 검찰에서는 놀랬다 그러죠. 협의도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네이버랑 뭐 네이트 구구라고도 뭐 연대해서 같이 좀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도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이석우 대표가 띡 얘기해버린 거야. 그들과 협의해서 할 거라고. 그러니까 걔네도 반응이 좀 벙쪄 있는 거죠. 네이버도 그러고 뭐쟤 왜 저래? 이런 거죠. 구글도 그러고. 그러니까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럼 4시 같이 응대해보자라는 건데 쉽게 응대하겠어? 그거를 법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앞뒤 안 맞아지는 부분들에서 급하게 뭔가를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사과나 이런 기자회견 어제 같은 기자회견은 너무 속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정성은 별로 안 보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인다면 본인들이 하고자 돈 벌려고 하는 것들 서비스를 내놓을 게 아니라 그게 당장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거 내년 내후년 뭐 3분기 2분기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달 아니 다음 주부터 뭘 하겠다 이 보안에 대한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제 당장 돈을 벌어야겠다. 다음날 증권가 가서 북치고 이러지 말고 좀 그게 중요한 겁니까?
예? 전 그렇다고 봐요. 내부에서 그런 것들 고민하고 더 열심히 그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도 그런 모습 보면서 좀 진정성 있게 더 보지 않겠어요? 예? 그럼요. 뭐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좀 언젠가 좀 좋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진짜 다 좋은 얘기가 없어 뉴스에서. 다 우래요, 다 우래. 예. 그러니까 뭐 좋아서 웃을 내용들이 없어서 뉴스를 보고 있어도 답답하고 하여튼 내면 42년 네 번째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일어서야지. 이곳은 아직도 밝은 빛이 우릴 비추잖니. 넌 슬퍼하지만 내 손을 잡아봐. 그래 그렇게 우린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커다란 눈물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빛이 될 수만 있다면 서로의 길을 비춰줄 거야. 어둠 속에 전화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될 수만 있다면 서로의 꿈을 밝혀줄 거야. 오늘만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모두가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린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커다란 눈물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빛이 될 수만 있다면 서로의 길을 비춰줄 거야. 어둠 속에 전화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될 수만 있다면 서로의 꿈을 밝혀줄 거야. 오늘만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모두가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될 수만 있다면